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견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지난 4월 10일에 58회 한능검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심화편에 이어서 기본편 총평도 다루면, 심화편이랑 달리 기본편이 지난 회차 때 진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본 회차는 생각보다 정말 그 지난 회차의 난이도 반영해가지고 무난하게 내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본편은 지난 기본편이랑 달리 뭐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합격했을 것 같아요. 문제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평 내용이 지난 기본편에 비하면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일단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번 시험 총평을 통해 가지고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기 전에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자, 58회 시 합격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다 꼭 인증 부탁드리고, 점수를 인증해 주신 분들이 나중에 그 4월 22일 날 점수 나오니까 그때 이거를 인증해 주시면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이라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한 표현 쓸 거고, 시험 난이도를 감안해가지고 댓글에서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단어 같은 게 있으면 권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난이도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할 텐데, 심화편이랑 달리 일단 58의 기본편의 난이도는 정말 쉬웠습니다. 지난 차는 제가 이거 57에는 제가 매우 어려움을 썼었는데, 이렇게 난이도 핑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58의 시험은 솔직히 지금까지 시행된 기본편 중에서 거의 두 손가락급에 들 정도로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난 회차 수준의 걸 반영한 것도 있지만 기본편답게 무난하게 내긴 냈는데, 솔직히 예전 기본편도 한두 문제는 진짜 킬러형이 나왔었는데 그런 킬러형 문제까지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쉬운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평소에 기출 풀이했다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무난한 유형이라던가 개념 같은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번 회차는 제가 쉬움도 아니고 매우 쉬움에 준 이유가, 사실상 여러분들 점수를 갉아먹을 신 유형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마지막에 통합사 유형이 있었긴 했지만 솔직히 예전에 나왔던 신 유형이라던가 고난도 유형급이라고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난도 유형이라든지 신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다 보셔야 됩니다. 해fun선이 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럼 기출 똑바로 안 보신 거예요? 아니면 개념 똑바로 안 외웠던가? 그래서 역대 기출 범위에서는 나왔던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문제랄 게 거의 없다 보셔도 되고, 기출의 경향은 47회, 즉 신유형 출제율이 매우 낮고 익숙한 유형이 주로 배치되는 차랑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이번 제 예상 문제에서는 33개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 결론적으로 지난 차가 심화편에 준할 정도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번 차 난이도 낮춘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4급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기본편 난이도에서 이 정도로 쉽게 내는 건 이제 당분간 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9회는 이거보다 무조건 어려워질 거니까, 59회 알고 59회 심화편 없으니까 60회는 아마 이거 난이도 무조건 높을 거니까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영상에 있는 그 핵심 키워드를 잘 보셨더라도 이번 회차는 솔직히 합격하는 게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고 100점도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형 분포도 일단 이번에도 전근대사 많이 나왔고 근현대사 좀 적은데, 조금 특이한 게 심화편도 똑같고 기본편도 이번 통합사가 좀 많아가지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신분 해방운동의 역사, 독도 똑같이 나왔고, 민속놀이가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뭐 쉬웠고요. 50번에 청주 지역사 나왔는데 그 청주 지역에서 직지 심체 요절을 만들었다, 이것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심화편 똑같이 기본편도 시대수 문제로 약 90%를 내고 나머지 약 10%가 통합사를 몰아수주하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유지했고, 대부분 유형에서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문제를 할 건 없었고, 시기형 문제 솔직히 기출에 출제된 사례만 활용돼가지고 딱히 새로운 게 없었고, 테마사 유형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이거 정도 빼고는 그렇게 어렵다 싶을 거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 총평은 좀 제가 대충 한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크게 다룰 내용이 솔직히 지난해 차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차서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문제가 그나마 이 정도라, 일단 이거 보면서 앞으로 시험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한번 이번 회차의 적중사를 보면은, 일단은 제가 고려설교과에서 부여 옥조 주목했는데 옥저 그대로 나왔고요.
왕유형에서는 제가 좀 성왕을 주목하려 했었는데 성왕 관련된 사비천도랑 이 한강 유역 회복 이게 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심화편, 기본편 둘 다 가야 유형 주목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강조한 뭐 문화산이라던가 그 낙랑구 철 생산량 이런 거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 고분도 그대로 나왔고 제가 승려 유형도 좀 주목했었는데 승려 관련된 대각국사, 문종아들, 천태종 그대로 나왔고요. 이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주목했었는데 그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그대로 나왔고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제가 강화도 주역을 맨날 강조했었는데 특히 이 연무랑 예토 관련된 게 그대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보셨다면은 여기에 나온 제가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이것도 그대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위해서 대한독립군은 홍범도랑 봉오동 전투를 같이 벌였었는데 역시 그대로 나왔고요. 물산장교 대표 그 운동 인물로서 조반시 강조했는데 역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기본편 6.25 전쟁을 좀 외워두라 했었는데 관련된 1953년 정전협정 여기 뭐 한문점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순서 관련된 것은 밤공포로 독방, 중공군 개입,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그대로 싹 다 넘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해볼 만한 게 제가 이번에는 그 심화편은 김대중 정부, 기본편 노무현 정부를 좀 주목하려 했었는데 역시 이 개성공단 설치된 거랑 14남북 정상선언이 그대로 연계되어가지고 역시 이번 회차 역시 제가 강조한 걸 주목했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총평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8의 기본편 첫 번째 총평. 기본편도 통합사 유형을 공략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기본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안 가르치는데 최근에 기본편의 경우에도 제가 통합사 표였지만 다른 말로 하면 테마사랑 관련된 출제 비중이 되게 늘었어요. 일단 이 테마사의 기준이 뭐냐면 역대 시기를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고려, 조선 아니면 뭐 넓게는 뭐 현대까지 다룰 수 있는 걸 싹 다 꺼내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천문학과 관련된 역사, 우리나라의 의서, 아니면 우리나라 뭐 질병 치료 등 아니면 대외 교류사 이런 것처럼 뭔가 특정 주제로 다양한 시기를 엮을 수 있는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걸 싹 다 내는 게 테마사인데 이게 최근에 심화편, 기본편 불문하고 출제율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정한 주제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주제랑 관련된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시지 않으시면은 이 문제 풀기 어려운데 이번에 심화편 더불어서 기본편도 좀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기본편답게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제가 강조한 게 이게 대표적인 그런 대외 교류사인데 자 보면은 일단 중국과 관련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신라 장보고는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건립했다. 이건 통일 신라의 사례인데 이 장보고는 당시 해상무역을 쟁함으로써 이 중국의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만들었고 이 사찰이 일본의 승려인 엔닌을 한번 묵게줬어요. 어쨌든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고려시대 이재현이 만권당 공부했다. 자, 이 만권당은 충선왕이 만든 건데 충수광 시기에 아무튼 간에 이 충선왕이 만든 일종의 독서당류. 그 지금 약간 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 원 간섭기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맞고요. 자, 3번. 박지원은 연행사 일행. 자, 연행사의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사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그런 사신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박지원은 뭐 박지원, 홍대영, 박재거처럼 중상하파 인물들은 일종의 사절단으로서 조선 후기에 중국에 파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자 민영의 보빙사 얘네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국과 관련된 사례를 냈었다면 이 보빙사가 아니라 김윤식을 준 다음에 영선사를 냈어야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거는 이거 내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 이런 식으로 하는 검이 특정 주제 묶어가지고 다양한 시기에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시면은 문제 고난도 점수 못 받습니다. 자 우측 문제 그런데 사회적 차별 극복 노력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 잡는데 이 주제를 뭘 잡나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솔직히 출제자가 잡을 수 있으면 엔간한 거 싹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출제자 진짜 작정하고 내면 정말 많은 테마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정 키워드, 뭐 예를 들어 정치기구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싹 다 외워야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가해 사료 서울 통청운동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이 시기는 조선 후기인데 당시에 조선 시대에는 크게 서울이라던가 중인 등 아니면 백정 이 신분들이 나름대로의 특수 신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신분들에 대한 조금 일종의 차별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특히 서울과 중위는 고위 관직에 그 좀 청요직이라 해가지고 되게 높은 관직인데 이 높은 관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거 시켜주세요 플레이즈 하는 게 통청운동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이건 조선 후기의 사례고 자 형평운동 백정에 대한 차별 그래서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은 원래 얘네는 1차 갑오개혁 시기에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신분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백정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시선 그러니까 에디 백정 출신이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게 있으니까 야 백정도 공평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하면서 1923년에 운동 발사한데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신분 해방 운동이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거 58회 아무튼 자 만족의 난 이거는 뭐 그나마 알만한 키워드인데 최충원 정권 시기에 그러니까 무신 정권 시기인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한 반란으로서 고려 시대의 키워드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조선 후기 그 다음 일제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은 고득점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까지 주목하셔가지고 좀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형 유형. 기출을 잘 풀어 다시 오려먹는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두 인물은 예전 기출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더 설명할 거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물형이 나 약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기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랑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기존의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엔간한 것도 똑같은 거 내거든요. 특히 기본편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문제들 틀렸다면은 아 예전 기출이 어떻게 됐었지? 뭐 제 블로그 쳐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각 인물 키워드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 감을 잡으셔야 문제 쉽게 풉니다. 아무튼 자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추사 솔직히 힌트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근데 특정 인물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 인물의 호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뭐 추사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추사라는 거는 김정희의 호입니다. 그 다른 이름. 그래서 사실 이 추사 보자마자 추사 김정희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만약에 조금 키워드를 깊게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자, 나머지 허목의 경우에는 이 허목은 예송 논쟁 시기 때는 남인 측의 인물로 활동했고 이 허목은 경신왕국 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허적과 허목 둘 다 경신왕국 때 사망한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송시열의 경우에는 효종 시기에는 북벌을 주장했었고 현종 시기에는 서인 측의 예송 논쟁 인물 그리고 기사왕국을 계기로 사망한 인물이고 이 체제공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정조 시기에 신의 통공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시기에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합시다. 그거 주장한 인물. 자 우측 문제. 이거는 그나 독특한 인물인데 자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 왜냐하면 당시에 경복궁 중건으로 조금 백성들 고래를 먹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서원이라던가 만동네 철폐 때문에 위정처섭파 유생 입장에서 위정처섭파까지는 아니어도 유생 입장에서 야 유생들의 터전 이렇게 갉아먹는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요상소를 올려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걸 계기로 불렀었고 을사늑약 항고해가지고 전북태인에서 을사의병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최익현인 거 풀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본편 치고 키워드가 조금 낯선 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을사의병 갖다 풀었어야 돼요. 자 1번 북학의 저술 이거 박제가고요. 자 2번 외양의 체험 주장.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그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라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자 3번 신흥무학교 설립. 자 이건 신민회랑 관련된 건데 신민회랑 관련된 인물 중에서 얘랑 관련된 거는 이회영, 이상용 그리고 이동영님 등인데 이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 시리아 방성대국. 자 이거는 장지연이라는 인물인데 당시에 황성신문에다가
그 매일 밤마다 목 놓아 운다 이런 식으로 을사늑약의 체결에 정말 그 분노를 토로한 그런 논조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인물 키워드 헷갈렸다면 제가 정리하는 예상형 키워드 정리 이런 걸 보시면서 기출 키워드가 평소에 어떤 게 나왔는지 그걸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출제된 유형은 반드시 키워드든 문제든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풀이하고 싶다면 기출을 꼭 풀이하시라는 게 이번 회차의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회차, 그러니까 60회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무조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본편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